누구나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잘못이 49면 김건희 잘못이 51이라고 봤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진짜 목표는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의 검사만 40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이 이정호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삼부토건하고 최혜병 순직 관련해서 윤석열의 경로를 이정호가 관련돼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김건희 작품이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꼬드겨서 경로하게 만들었다는 그 본질인 거죠, 이게. 이런 부분에서 임성근이 자기는 이종호도 모르고 김건희도 모른다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뭐 블랙펄 대표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주식이나 이런데 인베스트먼트 쪽에 뭐 밝은 것 같고 이렇긴 하지만 이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BP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지 원래 이 사람은 이쪽의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일 하던 사람이었다. 그냥 한마디로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지. 사기꾼들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솔직히 아니 처음 뭐 우리 그 변호사님 그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변? 아니 김규현? 김기현 변호사 솔직히 친한 사이도 아닌데 막 이상한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종호 부인이 만나게 했다고 김건희 측근과 이제 만나게 했다는 그 보도가 실린 게 저는 이게 이종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임성근 부인.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자, 이정호도 이제 안녕.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정호 사기꾼이라고. 그 사기꾼하고 공범인 사람 누구였지, 여성분? 아니 왜 신명? 아니 아니 사기꾼하고 공범이면 사기꾼인 거지. 그러니까 신명? 사기꾼이 지금 대통령 부인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기꾼 아니에요?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주가 조작.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종호가 내가 김건희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고 했잖아요. 그 어렸을 때가 대학생 때 정도라고 추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봤다면 김건희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종호를 판다면 정말 재밌는 과거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저는 아마도 이 사람들의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식 거래 계좌를 열어보면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을 뛰어넘는 수십 개의 주가 조작 종목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뭐 두세 번, 이 사람들 그냥 상습적으로 저는 주가 조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제대로 가동만 돼도요. 지금 보통 이런 표현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빙상의 일각이죠. 명신의 일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저께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이 직무정지 시켰다는 거. 잘했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여러분은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논란이 됐을 때 여러분들 제 인상이 되게 인상적이었죠. 생긴 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약간 좀 조폭 행동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훈 단장이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정훈 단장이 핸드폰을 싹 지웠다라고 거짓말하는 그걸 주도했던 놈이에요. 진짜 군검찰의 악의 축이고 저 사람이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호 변호사가 정말 화가 나게 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키고 이제 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국회 법사위 나왔을 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칸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칸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김정현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주의 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들어가세요.
보니까 지금 혈압이 확 올라. 그러니까 저랬다니까요. 야. 제가 박정훈 대령의 핸드폰에 지웠다라고 지우지 않았는데 조작을 했던 놈이야. 근데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그 네. 눈 똑바로 치켜들고 우리 서영교 어.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최고위원한테 들이대는 거 보셨습니까? 야. 네, 저 사람이 육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육사를 나온 후에 서울대 법대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가 겹치는 사람인 거예요. 육사도 나오고 서울대 법대에다가 연수원 39기. 그러다 보니까 저 군검찰 중에 가장 악의 축이기도 하지만 이 내란 국면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네. 그게 그 여인영이나 김용현이나 똑같은 태도였던 거예요. 윤석열 DB 믿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막 제압하지 않았으면 그때 법사위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저때 저렇게 하던 행동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자 있습니다. 이시원이. 야, 여러분 까먹었지? 주진우에 너무 꽂히면 이시원을 까먹을 수 있어. 최상병 특검 수사의 앞 윤석열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전 비서관 출국 금지. 여러분 우리 방송 꾸준히 보고 와주셨다면 저 이시원을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 국방부 통화 내역 확보. 윤석열이가 사실은 그 위에 김건희가 임성근이를 구해야 돼 라는 그 오더가 내려오면서 밑에 있던 주진우나 이시원 애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뭐 저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를 하고 해병대 사령관과도 통화를 하고 이걸 했었는데 얘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나갔잖아요. 대통령실을. 얘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국 금지라고 읽고 수사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진짜 이시원은 오래전에 정리되었어야 할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호성 씨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파면되고 법적 처벌 받아도 오래전에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대통령실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저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거였었거든요. 청문회 나왔을 때 저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일관되게 대답을 해서 공분을 더 사게 하기도 네. 했었고 저 사람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저때 이제 주진우가 법률비서관으로 같이 있으면서 저게 같이 연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어저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제 항명에 대해서 무죄가 났던 사건을 군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던 거를 특검이 취하해버린 거예요. 그 무죄가 아, 확정됐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무죄가 확정된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동영상으로 보실게요.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그럼 정훈이가 또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조사는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김계환이가 굉장히 아꼈던 부하였어요. 박정훈 대령. 그래서 니들은 진실되게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가 이종섭 등 위에서 찍으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 항명. 나중에 처음에 항명 수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란 수계가 지금 그 항명 수계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해서 오늘이요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했습니다. 1년 12개월 만에.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군인 중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앞에서 봤었던 김동혁이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법적 처벌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한테는 뭔가 국가 배상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어. 보상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권력에 그 무릎 꿇은 이 사람들 철저히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이런 저는 그냥 간신배 같거든요. 아니 군 뭐 장성 정도 되면은 그 옆에서 좀 협박한다고 좀 이렇게
이렇게 흔든다고 이렇게 자기 소신을 바꿔갖고 부하를 팔아먹은 게 무슨 장성이 맞아, 되겠어요? 맞아. 나도 이게 그 뭐 얘기 하려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겠어요? 북한군 쳐들어오면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김계환이만 해도 그렇게 아끼던 부하였는데 입장이 바뀌잖아요. 저렇게까지 저건 아마 박정훈 대령이 평상시 때 녹음을 해놓은 거 같고 실제로 저렇게 이야기해서 야야야야 딱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너는 항명한 거 아니야. 넌 수사 잘했잖아. 해놓고 나중에 항명했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건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계환을 누가 이렇게까지 회유를 시켰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김계환이나 임성근이 둘 다 전역을 한 상태잖아요.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재판을 받을 건데 네. 김계환에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차피 전역할 사람을 뭘로 회유를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예, 예. 지금 댓글창에 박정훈 대령 이제 별 달아줘야 된다 하는데 그 병과로는 아마 별 달기 어려울 것 같고 병과를 바꾸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특진 아,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건희랑 연관된 있는 사건이 최혜병만 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어저께 그 윤상현 영장에다가 윤석열 부부 정치자금법 뇌물 정진석도 적시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선 공천하는데 윤상현이한테 지금 윤석열이가 내가 했던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음성 지원 해주셔야 더 돼.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제 이전에 그게 난 또 재밌어요. 뭔데요? 그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이거잖아요 이거. 실제로 여기 관련해서 윤상현이가 꾸준히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김건희하고 명태균 통화에도 여보세요. 저거는 당신이 해주셔야죠.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또 기자회견할 때도 또 비슷한 이야기. 해주세요. 나 진짜. 그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할 수도 없고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러고 거짓말이 진짜. 민망해. 진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민망해. 진짜 너무 민망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요. 저는 어떻게 김건희, 윤석열 주변에는요 사기꾼도 종류별로 다 있어. 맞아, 다 있어. 각기 다 진짜. 달라. 그러니까 저런 사기꾼들하고 어울려 다니까 다 녹음당하고 코가 깨가지고 그냥 해먹을 결심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협박을 좀 당한 것 같아. 사기꾼들하고 놀다 보니까 다 녹음당하고 그냥 코 깨고 같이 그냥 그 돈 몇십억 벌어먹은 게 다 코가 깨가지고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윤석열이가 당선되기 전에요. 홍준표 지지자였던 경선에서 지지했던 어떤 아주머니가 역사상 명언을 남겨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와 얘는 그런데 지금 윤상현이가 어떤 포지션이냐면요. 어저께 윤상현 또 다른 장소 추가 압수수색 언론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장소 추가 압수수색인데 저게 지금 윤상현이가 사실은 미추홀구에는 집이 없고 강남에 집이 있는 거기 안 살아요 또? 강남에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뒷말이 나오는 거야. 야,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강남에도 있고 성동구에 제가 봤을 땐 트리마제 같은데 트리마제 왜냐면 부인이 재벌이잖아요. 푸르밀. 네, 푸르밀 그러네. 딸이니까 그래서 트리마제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실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제보가 있어서 거기를 또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도대체 윤상현은 실거주지가 어디냐? 희한하네. 그럼 여기서 법률적으로만 해줄게요. 뭐지? 저기 휴대전화 미제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거 불명이고 핸드폰 안 내면 구속이에요. 구속영장 사유가 돼 저게. 그러네요. 또 윤상현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인이 연설을 해야 돼. 저는 불체포 특권을 그 도장까지 다 찍었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연설까지 그냥 한 세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윤상현도 잣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우리 방송의 핵심이었는데 김혜성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지금 4월달에 나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거 어제도 보도해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얘가 갖고 있는 회사는 김건희 차명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저게 뭐냐면요. 4월달에 나갔잖아요. 지금 그 여권 무효화 수사 착수했다 그러죠. 요거 인도 받는데 만약에 특검이 끝나도 인도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큼 지키고 싶은 거야. 우리 신명이. 난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비마이카였다가 IMS로 바꾼 게 윤석열이 취임하고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여성은 취임이 되고 나니까 원래 그 전에 잔고 위조 때문에 이름이 이미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저 짓을 또 했다는 거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가 그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준다. 저희 지금 IMS라는 게 IM 명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주인은 김건희다. 그리고 지금 투자한 회사들이 다 오너리스크가 있어갖고 윤석열 정권 검찰 하에서 뭔가 좀 이슈가 있었던 데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회사면 이렇게 사기꾼들이 하는 회사에 이렇게 몇백억씩 투자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에서도요, 파격적으로 이 회사를 과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1년서부터도 계속 저희가 단독으로 이 김예성에 대해서 때렸거든요. 근데도 버젓이 해먹고 있었다. 아, 참, 진짜. 끈질기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김예성이 지금 그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기각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저는 거기에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는 이미 끈떨어져서 뭐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에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한저축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한저축은행의 그 차남과 신한저축은행 회장이었던 사람이 김건희하고 그 서울대 그 EMBA를 같이 하기도 했었지만 이 사람이 그 남부지검장 신흥석의 동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남부지검장이었던 신흥석을 조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금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보다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같은 거는 일단 법원에서 기각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파다 보면은 자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도와주지 않았을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이면은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 주가 범죄 전문으로 파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이 사건은 나중에 제대로 밝혀지면은 김건희가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게끔 압력을 넣은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이거 많다. 끝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응? 이재명 대통령만 뭐 하루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김건희도 바빴어. 나는 진짜 내가 했던 말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논의됐다. 최근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너무 바빴을 것 같아. 이렇게 해먹는이라고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겠네. 악마의 디테일 같은 거죠. 자, 건강하자님 최범 화이팅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구자영님 감사합니다. 저런 애들은 전부 굴비 엮듯이 엮어서 짠물에 절인 다음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메타작을 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공감이요. 김병철님 와 검찰당장 18놈 생긴 건 우리 동네 노숙자인데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동네 노숙자인데 공부 잘했는갑네. 누가 김지우를 재미없다고 했냐. 김지우 재밌다. 최범은 귀엽고 더 재밌다. 사랑해요. 김혜경, 이재명, 김미성 만세, 박찬대도 만세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동엽 검찰당장 저 인간 보면은 그냥 범죄하게 생겼어 그냥. 자. 보람 PD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당황시켜서 미안합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자, 그리고 혜원님 정치 철인이라서 열심히 공부 중이긴 합니다만 나쁜 놈들이 하도 많아서 다 알기도 힘드네요. 참고로 새날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보람으로 사는 거고요. 자, 새날 구독할 시간입니다. 새날 구독, 좋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하세요. 네, 지금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지금 좋아요가 6,400개밖에 안 됩니다. 빨리 10,000개 만들어 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멤버십 가입 1877-0629 전화 주시면 푸나님이 받습니다. 네, 멤버십 되실 자, 수 그리고 있고요. 채팅창 상단에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이라고 링크가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엠마켓 가셔서 텔레그램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깔고 나면 자기 본인 인증을 해야 돼. 전화번호 같은 걸로. 그리고 나면 저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뉴스 클리핑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되게 좋아하시고 지금 애청자들끼리 댓글도 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들 빨리빨리 지금 속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모토가 있습니다. 보통 단체방 보면 있는 뉴스, 없는 뉴스, 불필요한 뉴스, 중원본은 많이 올라오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언론사들 보도도 있지만 하다못해 찌라시도 신빙성 있으면 올려드립니다. 자, 저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